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계속해서 개장 분위기 살피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 뉴욕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만이 홀로 상승한 모습인데요. 미 국채 금리 상승과 중국 경기 둔화 우려감이 공존하는 모습입니다. 이번 주 미 증시는 잭슨홀 미팅과 함께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 주목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증시 역시 이 종목별 향방이 갈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증시 지난주 금요일장에서는 양지수가 내림세를 연출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각각 0.61% 그리고 0.98% 하락하면서 우리 증시 그렇게 장 마감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떻게 오픈할지 예상 체결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장에서는 양지수가 모두 내림세를 보여줬는데 지금 예상 체결 지수로는 혼조 흐름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큰 폭의 상승률이 아닌 만큼 개장 직후의 상황 역시 한 번 더 꼼꼼하게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0.03% 오르면서 2,505.25포인트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코스닥은 오늘도 내림폭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0.39% 밀리면서 873.94포인트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시장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움직임 역시 지켜보겠습니다. 코스피부터 살펴보시죠. 대장주 삼성전자가 0.3% 상승하면서 66,500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0.19%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역시 0.26% 상승하면서 그래도 시총 상위 주단에서 무난한 흐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SK 하이닉스가 소폭 밀립니다.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는 보합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종목군들은 일제히 파란불이네요. 삼성전자 우선주 0.18% 그리고 삼성 SDI가 1% 조정폭 나옵니다. LG화학 1.58% 그리고 현대차가 0.59%입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GM 인도 공장 인수설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흐름 함께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이버 0.24% 흐름 보여줄 것으로 예상합니다. 자, 그럼 코스닥도 살펴봐야죠. 코스닥 1위부터 5위까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과 LNF는 보합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에코프로는 0.28% 소폭의 오름세 연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0.87% 그리고 포스코 DX가 오늘은 조금 더 내림세를 겪네요. 자, 그럼 6위부터 10위까지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1%대 하락, 그리고 SLB 1.57%, 셀트리온 제약은 조금 더 약합니다. 2.18% 흐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 HLB가 보합권, 그리고 펄어비스만이 나 홀로 빨간 그래프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시장입니다. 네, 오늘도 개장 전에 두 종목 함께 살펴봐야죠. 오늘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화진 과장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일단 오션브릿지 반도체 이제 공정 소재나 이제 액체류, 케미칼 공급 장치 업체로 이제 일단 유명한 회사입니다. 일단 고객사는 일단 SK 하이닉스 위주로 수익을 내고 있고. 최근에 이제 주가가 뭐 그렇게 썩썩 좋지는 않았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SK 하이닉스가 이제 1분기, 2분기 실적 발표에서도 아직까지는 이제 캐펙스 투자에 대한 얘기가 아직까지는 안 나오는 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장비 발주나 소재에 대한 발주가 아직까지는 더디고 있다는 점에서는 조금은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분기 때 실적이 나름 이제 견조했던 이유는 이 회사가 일단은 2017년이나 2020년에 두 개의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하나는 JENG 그리고 YHT. JENG 같은 경우는 이제 액체류가 아닌 기체류에 대한 이제 케미칼 공구 장치를 하는 회사를 인수를 했고, 그리고 YHT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후방 이제 공정 장비 업체입니다.
일단은 뭐 후방 공정 장비 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SK 하이닉스가 조금 그동안 계속 독점 공급을 하고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SK온 그만큼 이제 SK 계열사랑 어느 정도 굉장히 레퍼런스가 굉장히 좋은 회사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K온 쪽에 대한 장비가 계속 꾸준하게 이제 수주를 받고 있었고 그 외에도 다른 이제 배터리사에게 수주 두 건이 나왔는데 뭐 그 회사 같은 경우는 아직 뭐 그게 좀 기밀로 지금 붙여지고 있기 때문에 SK 그룹에 떠나서 다른 고객사들을 계속 추가적인 흐름으로 이제 계속 긍정적인 흐름이 나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오션 브릿지 같은 경우는 상반기보다는 이제 하반기에 어느 정도 성수기이기 때문에 그런 장비 발주들이 대부분 하반기에 실적이 훨씬 더 잘 나온 종목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붙여서 2차 전지 쪽으로 결국에는 하반기 때 아마 상반기보다 더 많은 이제 발주가 이루어질 게 내년에는 이제 SK뿐만 아니라 LG 엔솔이나 그리고 삼성 SDI와 같이 특히 북미 쪽 시장에서 이런 장비가 어느 정도 정설이 완료가 되면서 장비 발주가 하나둘씩 나올 수가 있다는 측면이 좀 긍정적으로 좀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오히려 그런 수주 모멘텀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실제로 오션 브릿지 같은 경우도 요 최근에 반도체에서 HBM이 굉장히 뜨거운데 실제로 이 회사도 HBM 매출 비중이 아직은 작지만 1%밖에 되지 않지만 그래도 SK 하이닉스 쪽으로 물량이 나갑니다. 실제로 뭐 SK 하이닉스도 전체적인 디램이나 랜드 포함해서 이제 5%에서 8% 정도밖에 비중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여축에 대한 성장이 얼마만큼 나오냐에 따라도 오션 브릿지는 충분히 상승 모멘텀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뭐 SK 하이닉스 전체적으로 봐서 HBM 비중이 그렇게 큰 건 아니니까 오션 브리지도 약간 의미가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 주식 뭐가 있을까요? 네, 펄어비스입니다. 결국 이제 왔습니다. 이번 주 24일 날 독일 켈렌에서 이제 게임스컴이 개최됩니다. 이미 작년에 네오위즈가 그 상가랑 게임스컴 상가랑을 차지하게 되면서 그 이후 지금 현재까지 거의 한 2배 가량 주가 상승이 1년 동안 보여왔습니다. 결국에는 이번 펄어비스가 이번 게임스컴에서 국내 게임사 중에서 가장 아마 큰 기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결국에는 신작, 콘솔 게임의 신작이 붉은 사막을 처음으로 트레일을 좀 공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2년 8개월 전에 이미 어느 정도 트레일은 공개는 됐었지만은 그동안 자체의 게임 엔진이 업데이트가 계속 꾸준하게 되면서 그만큼 시장의 반응에 따라서 주가가 충분히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신작이 내년 한 상반기에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이제 콘솔 이제 그 플랫폼 업체이든 소니나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계속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데 뭐 한간에는 뭐 독점 플랫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 같이 출시할 것으로 보이고 있지만은 그만큼 내년 상반기에 뜨거운 화제작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큰 기대를 갖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에서는 뭐 1,000만 장이 넘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생각보다 못한 500만 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 회사의 일단은 그 컨센 자체가 BEP 자체가 대략 한 200만 장에 대한 물량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BEP를 넘어서서 꾸준하게 성과를 보일 수 있고 만약 내년 상반기에 이게 붉은 사막이 나오게 되면 그 내년 2025년 초 상반기에는 도깨비가 나올 겁니다. 도깨비가 예전에 굉장히 큰 관심을 받았었고 그 이에 2026년에는 플래닛 다른 게임사들 대비해서 이게 매년마다 이제 게임 콘텐츠를 이제 출시할 수 있는 대형 게임사가 이제 결국에는 콘솔에서는 펄어비스가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단기적인 실적은 사실 크게 기대는 안 하긴 했지만은 최근에 검은 사막이죠. 검은 사막 PC 버전이 어느 정도 유저의 유입이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경쟁사인 크로스아크 같은 경우가 이제 어느 정도 계속 최근에 좀 많은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검은 사막이 유입이 되게 되면서 그런 유저들에 대한 서버가 계속 꾸준하게 정수를 하게 되면서 실적이 3분기에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올해 실적은 기대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굉장히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왔었는데 하지만은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건 지금 펄어비스의 붉은 사막이기 때문에 24일이면은 목요일입니다. 결국 목요일에 독일에서 열리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기대감이 크다는 측면에서 조금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에서 목표가는 뭐 6만 원에서 6만 5천 원 얘기 나오고 있지만은 7만 5천 원에서 제시했던 리포트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 여력은 여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가격에서도 좀 매수도 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두 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 오션 브릿지 지금 반도체 공정 소재 기업이고요. 그리고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대 게임 행사가 24일에 독일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 개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8월 21일) 월요일 우리 시장 개장했습니다. 지금 예상 체결 지수로는 코스피, 코스닥이 혼조 흐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지금 코스피에서 계속해서 상승폭을 늘려가고 있고 코스닥은 줄여가고 있는 모습들 함께 나타났으니까요. 저희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시장 지표 먼저 지켜보시면 미국 지금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소폭의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1341원 선 그리고 WTI 국제 유가는 계속해서 오름세 보여주네. 0.76% 올라가면서 80달러 선 계속해서 안착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장 우리 시장 움직였었던 테마도 굉장히 많았었죠. 갑작스럽게 맥신도 함께 올라왔고요.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중국 소비 관련주, 현대차 관련주들 역시나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시장 어떻게 개장했는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기분 좋게 월요일장부터 빨간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29%, 0.31% 오름세 보여주면서 2,512.29포인트 선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오름폭 보여줍니다. 0.38%. 이렇게 큰 폭의 흐름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요일장에서 이렇게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다는 게 유의미합니다. 880.68포인트에서 시작 외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시장 코스피, 코스닥 단에서 어떤 종목군들 흐름 나타나고 있을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시죠. 지수가 상방을 노리고 있어서인지 지금 코스피 전반적으로 붉은 모습이 눈에 띕니다. 삼성전자 0.15% 강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역시 0.55% 상승 그리고 삼성 SDI는 소폭의 밀림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으니까요. 장 후반부로 갈수록 흐름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이렇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도 상방 노려주고 있습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은 조금 빠져나갑니다. 0.38%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고 LG화학 역시도 0.38%, 35% 단에서 내림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오늘 좋은 모습입니다. 0.43% 그래도 강보합권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LG전자 1.42% 그리고 전반적으로 흐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코스피입니다. 자, 그렇다면 현대차 운수 장비 쪽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가 GM 인도 공장을 다시금 이제 인수한다라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대차 오늘 시세 역시도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함께 있고요. 아까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상승 흐름 보여줄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지금 소폭 빠지고 있습니다. 0.05% 내림세를 연출하고 있고요. 기아는 그래도 0.13% 무난하게 흐름 연출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0.2% 강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네요. 자, 그럼 다음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에코프로 BM과 관련해서 지금 계속해서 이슈 나오고 있는 저희 포스코 홀딩스부터 먼저 살펴보실 텐데요. 포스코 홀딩스는 오늘 시장에서 0.00% 지금 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0.36% 소폭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포스코 그룹주의 향방 역시도 지켜볼 그런 포인트로 한번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에코프로는 1.77% 그리고 에코프로 BM 지금 여기 에코프로 종목들이 지금 포진되어 있네요. 자, 그럼 네이버 지금 서비스 업종도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오늘 시장에서 붉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이버 1.41% 굉장히 크게 상승하는 흐름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카카오가 1.14% 뛰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하이브가 1.48%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크래프톤이 2.2% 상승 흐름 연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에서는 어떤 종목군들 흐름 보여줄지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코스닥 흐름 통해서 봐보겠습니다.
지금 신성 델타테크가 지금 23.79%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이슈가 있는지 저희 이후에 함께 하나하나 꼼꼼하게 짚어보기로 하고요. 에코프로 BM 오늘 1.6% 그리고 에코프로가 1.21%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에코프로 그룹주가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 시장 2차 전지와 함께 코스닥 뒷받침해주기를 바라면서 계속 흐름 지켜보겠습니다. 저희 제약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 지금 HLB가 0.5%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 휴젤이 강합니다. 4%대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ST팜이 2.52% 그리고 시젠 역시도 4.78%, 5% 가까이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메디톡스가 1.62%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이 0.41%. 지금 전반적으로 제약단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삼천당 제약이 지금 2.33% 파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차 바이오텍 역시 1% 빠져나가고 있는 흐름 연출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군들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지금 반도체 쪽도 살펴봐야죠. 지금 오랜만에 반도체단에서 지금 붉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HPSP가 2.11%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시장에서 파도는 계속해서 강하네요. 3.09% 그리고 ISC가 0.39%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원익 IPS 같은 경우에는 0.31% 빠져나가고 있는 시장이고요. 주성 엔지니어링 1.19% 낙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가 1% 그리고 두산 테스나는 0.21% 상승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그래도 파란 모습보다는 붉은 모습이 가득한 반도체 흐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군들도 한번 살펴보고 마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락문화 살펴보시죠. 오락문화, JYP 엔터테인먼트가 MSCI 지수 편입 이후에 계속해서 내림세를 연출했었는데 별다른 이슈가 뭐가 있었을까 한번 살펴보니까 컨센서스를 하회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낙폭 보여줬던 JYP 엔터 오늘의 낙폭 소폭 줄여갑니다. 0.62% 약보합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SM이 0.79% 강보합 상황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0.2%, 위직 스튜디오 1.6%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파라다이스가 지금 조정폭이 나오고 있네요. 4.42% 빠져나가면서 오늘장 파라다이스 흐름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는 0.14%, 0.42%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수급 현황과 프로그램 매매 동향은 강관우 앵커와 함께 하시죠. 시장 시작하고 6분 정도 흐른 9시 06분입니다. 지금 외국인들 양시장에서 전부 다 팔고 있는데요. 코스피 298억 순 매도가 나오고 있고 코스닥 230억 이렇게 순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다행히 지수는 0.4%, 코스닥 0.4% 가까이 이렇게 오르고 있어서 선물의 영향 아니겠느냐. 1,029억 정도 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업종별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고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 대형주가 많이 오르네요. 금융주 쪽이 좀 많이 오르는 것 같고 프로그램 순매수로 봤을 땐 그렇지만은 삼성전자 오늘 46억 정도 팔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도 16억 정도 팔고 있습니다. 주가야 0.4%, 0.4% 각각 이렇게 오르고 전체적으로 코스피 올라가는 0.4% 이렇게 올라가는 지금 양상입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어쨌든 외국인들은 프로그램 쪽에서 이렇게 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이렇게 프로그램 관여도는 이렇게 높지 않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높지 않습니까? 시가총액 상위권에서 프로그램은 오늘 약간 팔자 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포스코 홀딩스 시가총액 5위죠. 오늘 장 초반에 벌써 102억 정도 프로그램 순 매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 LG와 같은 분위기로 지금 약간 파는데 주가는 강보합선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으로 가서 보시면 말이죠. 에코프로비엠 약간 순매도네요. 2억 정도 순매도를 하고 에코프로비엠은 1.7% 기술적으로 좀 반등을 하나요. 에코프로도 111만 원, 110만 원 선에서 조금 내려왔습니다만은 어쨌든 오늘 장초반 약하게 프로그램 순매수 16억 정도 들어오는 가운데 1.3% 이렇게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LNF도 오늘 프로그램 순매도네요. 10억 정도 순매도 나오면서 0.5%. 그래서 이화진 과장님 오늘 보니까 말이죠. 전체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쪽으로 프로그램 순매수보다는 순매도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풀어봐야 될까요? 물론 중국에서도 물론 이따가 10시 15분쯤에 관련 APR 건이나 이슈도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잭슨홀 미팅이 좀 가장 경계감을 유지하고 있지 않을까. 물론 그동안 이제
금리, 미국의 국채 금리가 계속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도 좀 부담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환율 시장에 대한 이제 원화 약세의 유지가 어느 정도 지속적인 흐름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흐름에 외국인이 계속 꾸준하게 좀 매도세로 일관하지 않는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예전에도 항상 늘 FOMC나 CPI나 이런 잭슨 미팅이 있을 경우에는 결국 항상 뚜껑을 열게 되면은 항상 이런 수급 자체가 좀 뒤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이제 물가는 이제 잡혀오고 있었지만은 물론 하나의 변수가 이제 유가이기도 하고, 물론 다음 달 초쯤에는 다시 한번 이제 오펙 플러스에서도 계속 이제 관련된 유가의 배럴당 생산 규모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유가가 빠짐에 따라서 그 시장 흐름이 제가 봤을 때 뒤바뀔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기조가 계속 꾸준하게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3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 사실 썩 그렇게 이제 좋아 보이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워낙 이제 소비가 가장 큰 이제 중국 시장에 계속 꾸준하게 경기 침체가 이어지다 보니까 그런 흐름을 이제 어느 정도는 받고는 있지만은 특히나 반도체나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캐펙스 투자가 나올 시점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래도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자연스럽게 반도체 쪽에 이제 얘기를 이제 했습니다만은 오늘 프로그램 순매도로 장 초반에 한미 반도체 69억 정도 이렇게 순매도를 갖다가 퍼붓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도 제가 아침에 이오테크닉스 얘기를 했습니다만 오늘 프로그램 순매도 20억 정도 이렇게 순매도를 하지만 주가는 1.5%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한미 반도체 최근에 MSCI 편입도 됐고 그래서 주가가 지금 꾸준히 올라서 PBR로 보니까 아침에 보니까 10배 정도 와 있더라고요. 이오테크닉스는 3배가 넘어간 상태인데 자, H뱅 관련주의 강세 최근에 아주 강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내일 모레 엔비디아 실적 발표 기대감으로 조금 보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단순하게 실적 발표만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엔비디아가 그동안에 이제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나 아니면 향후에 데이터 센터나 이런 관련된 시장의 고객사에 대한 오더 물량들이 최근에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향후에 투자하는 계획 얘기를 하지 않을까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우디도 마찬가지였고 최근에 AI 반도체에 대한 주문량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실적 발표는 충분히 훨씬 더 시장에서 놀랄만한 서프라이즈가 나올 거고, 그러면은 이제 젠슨왕 같은 대표가 결국에는 컨콜에서 어떠한 말을 하느냐가 시장에 더 크게 부각시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시장에서 예상했던 흐름으로 좀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AI 반도체는 충분히 매력이 있고 향후에 그런 물량들이 계속 충분히 투자가 이런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아마 이번 주는 반도체가 주도주로서 큰 흐름을 좀 이끌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결국은 수요일 전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른 쪽에 좀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테슬라가 최근에 고점에서 보니까 거의 슬금슬금 내려오던 거의 한 30% 정도 이렇게 빠진 그 모습이 있는 가운데도 우리나라 에코프로 비행 그렇게 조정폭은 상당하지는 않고 장중 변동성이 상당히 큰 것 같은데 말이죠. 지금 미국 테슬라 주가를 많이 봤던 주가에서 조금은 좀 바뀌는 이런 모습 같은데 어쨌든 MSCI를 들어갔습니다만은 100만 원대를 계속적으로 지금 저항을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지지를 어떻게 보면 받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장중 변동성 심한 거 어떻게 활용을 좀 해야 될까요? 저는 지금 이런 전기차, 2차 전지에 대한 흐름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계속 꾸준하게 가격 인하를 시키고 있다. 결국에는 이런 전기차를 들어오려고 하는 경쟁자들을 계속 결국에는 피말리게 하는 흐름이 아닌가. 결국 테슬라 가격을 계속 다운을 시킨다는 건 그만큼 소재 업체들이나 장비 업체들에게 대한 가격, ASP 단가 압박을 계속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게 결국에는 이 흐름이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은 결국에는 시장에서 살아남는 게 어느 업체들이 남아있느냐가 결국 시장에서 향후의 승패를 좌지우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돈을 버는 회사들도 있을 거고, 아직 그만큼 최근 자금 조달로 인해 가지고 막대한 자금을 투입을 하면서 시장을 들어오려고 하는 업체들이 있는데, 결국 여기다 계속 따라오다가 자금이 부족해서 결국 향후에 시장 경쟁에서 밀려나는 흐름이 나온다고 하게 되면은 결국 살아남는 자가 시장을 선점한다. 결국 그런 흐름이 지금 테슬라가 만들고 있지 않은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LFP가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중국에서도 지금 계속 전기차 부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측면이
보니 제가 봤을 때는 향후에 시장의 판 자체가 이런 누가 살아남는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에코프루가 뭐 100만 원 넘고 계속 유지를 하고는 있지만은 결국에는 모든 양극재 업체들이 다 살아남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 뭐 이 정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좀 물어볼게요. 지금 보니까 신성 델타 테크 오늘 마이너스 17% 가고 있고 덕성 마이너스 30% 이렇게 좀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서남 원익 PN은 아직까지 VI 걸려가지고 이렇게 풀리지를 않네요. 마이너스 2% 정도의 하락에 불과한데 마지막으로 말이죠. 이렇게 이제 테마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당부의 말씀 좀 들어볼까요? 네. 뭐 오늘은 또 맥신이 또 관련주들이 또 상한가를 가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뭐 네이처지와 이 관련 뭐 부정적 의견을 주말 사이에 SBS에 관련 뉴스가 나왔죠. 김현타 교수님이 그에 대한 반박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과학은 과학으로 이제 판단할 필요가 있는 거고 이제 D- 대략 한 10일, 아니면 12일에서 15일 정도 남았는데 그리고 김현타 교수님이 그 기자회견에서 공개하는 게 시장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런 변동성은 계속 유지가 충분히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매매하신 분들은 자기 이런 변동성에서는 굉장히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거고 웬만하면 지양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게 긍정적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 시장은 폭발적으로 움직일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이게 향후에 반도체나 아니면 에너지나 이런 전기차나 이 관련들 파급 효과를 충분히 커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테마주로서의 접근은 어느 정도 그동안 많이 올라왔었고 오늘 같은 경우도 계속 빠지기는 있지만은 그냥 이제 투과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는 흐름은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함께 우리 시장 반도체가 이번 주 시장을 주도해 줄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테마주 그리고 테슬라 관련된 우리 2차 전지 소부장 방향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화진 과장님 만나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실시간 개장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 이스토리의 유창희 본부장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개장 특징주 알아보기 전에 지금 시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가 소폭의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오전장 대응과 함께 맥신 관련해서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초전도체를 밀어버리고 다시금 떠오른 맥신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글쎄요, 뭐 저는 되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관련해서는 뭐 자세히 아는 내용은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나노 물질도 아직 대량 생산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맥신이 정말 만약에 다 대량 생산이 이루어진다면 상당히 여기저기 중요하게 쓰일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그것을 좀 뭐 얘기가 나온 쪽에서도 당장 대량 생산은 힘들다라는 부분들을 인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지금 초전도체에서 맥신으로 움직이는 부분들 상당히 좀 시장이 안 좋았을 때 단기성, 테마성의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초전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또 조정이 받을 때도 또 강하게 조정이 나오고 있는 걸 본다라면 저는 신규 투자는 매우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갑작스럽게 맥신이 테마를 형성하면서 지금 상위 종목군들로 등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일 대비해서 상한가 오른 종목들 굉장히 많고요. 휴비스, 코닉 오토메이션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 종목군들과 관련해서 신규 진입은 좀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 지금 시장 상황을 변동성 함께 고려하면서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코스피 코스닥 개장 특징도 살펴봐야죠.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저희 개장 특징도 탑5 코스피부터 먼저 말씀드립니다. 1위는 금양인데요. 금양 같은 경우에는 지금 MSCI 지수 편입이 불발됐었죠. 6%대 하락하면서 33만 선을 계속해서 등락 거듭하고 있었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모습 보여줄지 또 11월 달에 다시금 지수 편입할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기로 하고요. 2위는 코스모 화학입니다. 주가가 급락세를 보였는데 유상증자를 통해서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에 투자하겠다라는 소식 함께 전해왔습니다. 그리고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NH투자증권에서는 LG전자의 목표가를 낮췄습니다. 그 이유가 수요 회복가 더딘다라는 점 함께 짚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4위는 네이버, 5위는 SK이노베이션 함께 꼽아보겠습니다. 자, 코스닥입니다. 1위부터 5위까지고요. 1위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금 셀트리온 그룹주들 합병했죠. 지금 제약은 빠졌는데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위는 포스코 DX, 3위는 신성 델타테크입니다. 지금 주식 매매 거래가 재개됐는데 투자 위험 종목으로 지정됐으니까요. 이 부분 함께 지켜보셔야 할 것 같고요. 4위는 삼천당 제약, 그리고 5위는 에코프로 BM입니다. 자, 실시간 개장 특징주 탑5 코스피부터 먼저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도 지수가 상승하는 모습이어서인지 1위부터 5위까지 전반적으로 붉은 모습입니다. 네이버 1%대, 그리고 LG전자 역시도 1%, SK이노베이션도 1%대, 다 금양도 1%대의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모 화학만이 홀로 지금 4.79%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자, 본부장님, 오늘 어떤 종목을 좀 살펴봐야 될까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금양, 코스모 화학,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흐름들이 항상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금양은 일단은 실적도 좋지 못했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고, 또 MSCI 편입도 불발되는 부분들, 아무래도 에코프로가 편입된다라면 금양은 조금 편입된다고 하더라도 순위가 좀 밀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만 주가는 크게 하락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계속 2차 전지는 다 비슷한 모습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금양을 보시든 에코프로를 보시든 포스코 홀딩스를 보시든 약간의 수렴 과정을 진행 중인 것이고, 약간 이제 변동성이 좀 작아지고 있습니다. 이 변동성이 작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지력이 좀 확인되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계속 하셔야 된다. 지지력이 확인된다라면 기술적이든 뭐든 반등은 가능하겠지만, 여기서 지지력이 확인이 안 된다라면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을 항상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네이버가 이번 주에 이제 하이퍼 클로버 X 출시를 앞두고 있죠. 그동안 어떻게 보면 이제 주가가 월초에 올라왔다가 시장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좀 흘러내리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좀 의미 있는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종가 21만 원 자리가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충분히 한 23만 원 저리까지의 반등 모멘텀은 남아있다 생각하고 있고, 넘어야 될 산은 좀 있습니다. 중간에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먼저 나오죠. 그리고 나서 네이버 하이퍼 클로버 X의 출시를 서비스 출시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시면서 접근하시되, 일단 지지력만 확인된다라면 추가적인 반등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AI 관련된 종목군들, 알체라라든지 오브젠, 세바스 AI, 솔트록스 등등이 있는데, 일단 알체라가 강한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알체라, 오브젠이 좀 강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 흐름 계속 연동해서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LG전자는 조금 악재가 나왔는데도 주가는 일단은 기술적 반등에 성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장 사업 부분에 대해서 약간 확인이 좀 필요하고, 또 그 가전 사업 부분이 수요가 계속 낮아지고 있는 부분들, 회복세가 좀 늦어지고 있는 부분들이죠. 가전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쓸 거 없습니다. LG전자가 지금 가전 사업 부분 때문에 주가가 상반기에 올라갔었던 게 아니라 전장 사업 부분이 관련해서 반응을 했었던 거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어떤 실적 개선이라든지 매출 증가가 얼마 좀 나올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체크하면서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짚어봤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요, 저희 다양한 종목군들을 한번 살펴봤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들,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악재가 지금 들어와 있긴 하지만 기술적인 반등으로 인해서 버텨주고 있다. 이런 부분들 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반드시 체크해 주셔야겠습니다. 24일 하이퍼클로바 X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 AI 관련된 종목군들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 체크해 가시면서 그 이후의 상황들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양은 실적이 좋지 못했습니다. MSCI 지수도 편입이 안 됐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전반적으로 흐름이 비슷하다. 지지 라인이 확인이 안 된다면 추가 낙폭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코스닥 지켜보시죠. 코스닥 1위부터 3위까지 에코프로비엠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포스코 DX 붉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에코프로비엠과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2%대 급등 보여주고 있고요. 삼천당 제약 3% 그리고 신성 델타테크가 지금 26.88% 밀려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어떤 종목을 좀 봐야 될까요? 뭐 일단은 신성 델타테크 초전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죠. 오늘 전체적으로 좀 강한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거의 초전도체에 대해서는 좀 아니다라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관련된 종목군들 신성 델타테크가 거의 하한가에 근접하고 있고요. 파워로직스, 덕성은 하한가입니다. 그리고 모비스, 서남 등은 큰 폭의 좀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초전도체는 모르겠습니다. 8월 말, 그러니까 다음 주에서 다다음 주쯤에 관련해서 퀀텀 쪽에서 얘기가 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조금 더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맥신 관련해서도 항상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앞에서 드렸지만 그게 바로 산업에 적용되긴 쉽진 않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어떤 개발에 대한 새로운 신소재에 대한 어떤 개발하고 이게 실제 적용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단적인 예로 지난주에 CATL이 배터리 관련해가지고 LFP 배터리 관련해서 5분 충전 그래가지고 400km 운행할 수 있다라 하면서 그런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제품화되고 대중화되는 데는 CATL도 말한 게 한 2, 3년 이상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도 새로운 뭔가가 업그레이드 됐을 때 이게 실용화되는데 대중화되는데 몇 년이 걸리는데 새로운 어떤 신물질이 나온 것이 바로 되기에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계속해서 좀 관심을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일단 셀트리온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 두 개 기업은 이미 저점이 확인되어 있죠. 무슨 얘기냐면 두 기업이 합병을 하는데 그러니까 인수 가격이 이미 정해져 있죠. 그래서 그 이하로는 가격이 하락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더 올라갈 수 있는지 여부를 계속 체크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관심 사항은 이제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이번에 이제 빠지면서 주가가 실망감을 맞으면서 하락을 했는데 셀트리온이 말한 건 6개월 이내, 그러니까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합병한 다음에 6개월 이내에 셀트리온 제약도 합병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건 저만의 또 그냥 시나리오고 착각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셀트리온 제약의 주주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과거 선례가 생겼어요. 무슨 얘기냐면 현재가 대비해서 7% 정도 프리미엄을 줬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셀트리온이 무작정 주가가 하락하기는 쉽진 않다 생각하고 있고요. 오히려 셀트리온이 주가가 올라간다고 했을 때 10만 원, 예를 들어 10만 원까지 올라간다고 쳐도 프리미엄 7% 더 줘야 될 겁니다. 그런 부분들 감안한다라면 저는 오히려 좀 주가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라면 그러나서 좀 하락하지 않는다라면 일정 부분 저점 매수도 가능하지 않을까. 앞으로의 어떤 기대감들이 주가에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포스코 DX, 에코프로 BM, 이거는 이제
그 2차 전지라든지 관련해서 흐름들을 좀 봐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금양 말씀드린 것처럼 다 차트가 비슷합니다. 지난번에 급등하고 나서 수렴을 거치면서 행보세를 놓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방향성이 이제 이번 주 중에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다만 이게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의 확률을 따진다라면 전 조금 더 아래 방향이 좀 열려 있지 않을까. 물론 뭐 테슬라가 뭐 폭등을 한다든가 뭐 전기차 관련된 기업들이 급등세를 연출시켜준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러면 조금 매물에 대한 부담감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좀 반등 시에 비중을 좀 줄이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도 살펴봤습니다.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는 초전도체로 함께하고 있는 종목이죠. 부정 여론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종목군들이 지금 하한가에 근접하면서 종목 가격 형성하고 있습니다. 파워로직스와 덕성은 하한가고요. 보수적으로 지켜봐야 한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지금 함께 떠오르고 있는 맥신 테마도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지 않나 싶습니다. 신소재 굉장히 좋지만 바로 산업에 적용되기까지는 쉽지 않고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니까요. 이 관련 테마군들, 종목군들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셀트리온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저점이 공모가 점이 확인되어 있기 때문에 저점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점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2차 전지와 관련해서는 방향성이 이번 주에 결정된다라고 하는데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양방에서는 조금 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에 대한 그런 매물 나오지 않을까 하는 점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 다음 코너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 따라가 말할 시간입니다. 어떤 종목 따라가야 할지 정말 마음 아프지만 이 종목은 편출해야 될지 욕석 가리게 하는 시간인데요. 지금 화면을 통해서 첫 번째 종목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샤페론입니다. 네, 이 종목 따라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네, 뭐 지금 위치에서는 한 번 정도 좀 매수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는데요. 샤페로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 염증, 복합제, 억제제 및 나노바디 항체 개발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한마디로 염증을 관리하는 데 상당히 탁월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만병의 근원은 피로가 아니라 염증이라고 합니다. 염증 때문에 그게 암으로 발병되기도 하고 뭐 다른 부분들의 질병이 발생하는 것이죠. 특히 이제 샤페론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높은 것 중에 하나가 아토피 치료제 누겔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임상 2상 관련해서 기대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아토피 치료제 시장은 한 12조 원 정도의 규모를 차지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제가 한 2주 전 나온 뉴스를 보면은 작년 기준으로 98만 명의 아토피 환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약 30% 가까이, 한 28% 정도가 9세 미만 아이라고 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아토피가 성인 아토피도 상당히 심하지만 어린 아이들 혹은 청소년기의 아토피도 상당히 심한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건 이 아토피의 원인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뭐 환경 호르몬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명확하게 무엇 때문에 아토피가 발생하는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뭐 치료제도 거의 없다시피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샤페론이 관련 치료제의 임상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은 계속해서 긍정적인 어떤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또 알츠하이머 후보물질 누세린도 상당히 기대감을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뭐 사람이 가장 무서워하는 병이 암이나 이런 것보다 오히려 치매 이런 거거든요. 치매에 한번 걸리게 되면 모든 걸 다 잊어버리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 가지고도 상당히 좀 기대감을 좀 가져가고 있다는 걸 본다라면은 뭐 최근에 바이오주들이 순환매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또 작은 이슈의 주가가 좀 추세가 좀 변화가 되기도 합니다. 솔직히 뭐 비만 치료제가 뭐 저렇게 움직일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좀 있는 것처럼요. 그래서 신약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또 바이오주 순환매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좀 반영해 본다라면 샤페론 같은 경우는 상장했을 때 공모가가 5,000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공모가 이하로 내려가 있고 최근 한 2달 가까이 주가 흐름을 보면 계속 4,000원 초반에서
지지력을 좀 확인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급락보다는 제한된 반등이라도 조금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 추세만 만약에 상승으로 전환된다라면 충분히 저는 한 7,000원 정도까지의 목표가는 상승은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8, 9월 정도 해서 단기 목표가 한 7,000원 정도 열어놓고 있고요. 손절가 3,700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뭐 현재 가격대부터 조정 시에 분할 매수 해볼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살펴봤습니다. 샤페론인데요. 염증 치료제 개발하는 업체입니다. 아토피와 알츠하이머 치료 후보 물질에 대한 기대감 함께 가지고 있고 지금 3% 올라가면서 4,315원 선인데 목표가는 9월까지 단기적으로 7,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700원 선에서 잡아봤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오픈해 볼게요. 네, 두 번째 종목 역시 바이오 관련된 종목입니다. 바이오 플러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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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네요. 네. 바이오 플러스는 바이오라기보다는 약간 미용 쪽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 회사가 히알루로산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광고 같은 거 보면 히알루로산 화장품이나 이런 거 보면 약간 쫀득함을 뭐랄까 촘촘함이라 그럴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제품이죠. 그래서 히알루론산을 활용해 가지고 그 필러라든지 뭐 화장품 뭐 이런 쪽에 대해서 바이오 플러스가 상당히 높은 거의 뭐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고 관련된 제품을 계속해서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용 필러 그리고 관련된 화장품 이런 거에 대해서의 어떤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경쟁 그 필러 시장 대비, 그러니까 다른 업체 대비해서 지속성이 상당히 조금 더 길고요. 그리고 부작용도 상당히 낮다고 합니다. 다른 경쟁 업체 대비해서. 그래서 상당히 시장 침투율이 좀 높게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다 최근에는 유착 방지제가 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전체 매출의 17%로 전년 대비해서 한 70% 이상 성장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비만 치료제 계속 관심도가 높은데 바이오 플러스도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진출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당장 이것이 주목받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의 어떤 기대감들을 가져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바이오 플러스를 보는 것 중에 하나는 결국은 중국 관광객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뭐 중국 경기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뭐 그전만큼의 관광객이 유입될 될 수 있을까 말까에 대한 어떤 기대와 우려가 나오고 있죠. 거기다가 이제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동시에 규제가 풀렸기 때문에 일본으로 많이 가는 경우가 좀 많다라고 평가를 하지만 중요한 거는 아예 없다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뭐 2016년, 15년만큼의 관광객이 유입된다는 게 아니라 지금 아예 없었기 때문에 늘어난다는 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고 또 하나가 미용 관광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성형 관광도 많이 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비침습 시술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건 상당히 간단하다는 거죠. 그리고 시간도 짧고요. 그래서 이 미용 관광 관련해 가지고 투어를 했을 때 관련해서 어떤 수혜를 입을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렇게 해서 돌아갔을 때 또 자국에서 관련돼서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 그 미용 의료 시장이 한 올해 기준으로 아마 130조 원 정도 될 텐데 중국 단일 국가만 50조 정도 시장 규모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탑티어 국가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이런 시술을 받고 자국에 돌아갔을 때 그게 효과가 나쁘지 않다라면 그 나라에서 또 시술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또 수출도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바이오 플러스는 자체 사업 부분 그리고 중국 관광객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반영을 해본다라면 충분히 조정 시에 매수해 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저는 6,500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충분히 분할 매수해 볼 수 있다. 손절가가 좀 깊습니다. 근데 올해 형성됐던 바닥권이 6,500원이고요. 일단 단기 목표가는 한 10,000원 정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바이오 플러스입니다. 히알루론산 필러, 미용 그리고 화장품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부작용이 낮다라는 점과 지속 기간이 길다라는 점이 굉장히 큰 강점인데요. 수술에 대한 리스크가 좀 있기 때문에 지금 쉽게 맞을 수 있다라는 게 필러였는데 필러가 사실 지속 기간 6개월 이하였잖아요. 그런데 그 6개월 이상으로 계속해서 지속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과 함께 중국 관광객 6호가 돌아왔다라는 기대가 함께 갖고 있습니다. 지금 0.12% 상승하면서 8,020원대입니다. 손절가는 6,500원, 단기 목표가는 10,000원 선에서 잡아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스토리의 유창희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요약 세 줄입니다. 코스피 기관과 개인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2,524.18포인트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역시 1%대 강세 보여주면서 888.09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개장 전에 두 가지 종목, 오션브리지와 펄어비스를 꼽아봤고요. 두 가지 종목 모두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오션브리지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공정 소재 종목이고, 펄어비스 24일에서 독일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 게임 행사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따라가 마라 시간에서 샤페론과 바이오 플러스 두 가지 종목 한번 꼽아봤습니다. 두 종목 모두 매수 의견을 주셨으니까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